지금 사전 모의 정황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전 모의 정황에 더해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민간인의 개입, 그러니까 비선이 비상계엄 발동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또 나오는 건데요. 예비역, 민간인 신분인 전직 정보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그 아래에 있는 지휘관들을 불러서 계엄 전날, 그러니까 이전에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계엄으로부터는 딱 이틀 전이고 장소가 또 눈길을 끄는 게 한 경기도 지역의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거든요. CCTV에 그 모습이 포착이 돼서 경찰이 확보를 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햄버거집에 모여서 논의를 했다는 거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햄버거집에서 예를 들어 우리 계엄 며칠 뒤에 계엄할 테니까 준비해라. 사령관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고 특히나 그 사령관 중에 한 명, 특히나 지시한 사람은 예비역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모의를 하려고 치면 동네 뒷산에서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뭐 햄버거집이냐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장소가 좀 그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특이하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개방된 장소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굉장히 내밀하고 그렇죠. 민감한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의구심이 있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비역이잖아요. 네. 민간인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기 때문에 민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관련된 그 계엄 준비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특히 현역 군인에게 뭔가 지시하는 듯한 그런 거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쨌든 수사 중이니까 앞으로 더 자세히 밝혀질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으로라도 밝혀지면 수사기관에서 브리핑을 해서 어떻게 좀 민간인이 도대체 여기까지 관여할 수 있었는지 좀 명쾌하게 의문을 해소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롯데리아, 그러니까 뭐 햄버거 가게에서 사실 거기 뭐 단독 방이 있는 가게도 아닙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지만 다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 전 정보사령관, 현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2명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 부정선거 증거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 사람 4명이 모여서 햄버거 가게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강성민 평론가님. 네. 어떻습니까? 아니 뭐 햄버거 추가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 우리 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장소가 주는 물론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허술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어쨌든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김영현 그 전 국방부 장관에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김영현 전 장관이 6사 38기고 이분이 6사 41기라서 네. 이분의 비서격으로 같이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문상원 정보사령관은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은 대전 동양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 분과에서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깊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로 밖에 있는 예비역 전 군인, 그러니까 이분이 또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다고 증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로 인해서 군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러한 군인들이 만약에 투표 개표 참관인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참여를 해봤다면 이런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저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계엄을 건의하고 아니면 또 계엄을 지시받고 같이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김지현 최고님, 롯데리아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지금 굉장히 긴밀히 비밀스럽게 해야 될 얘기 햄버거 가게에서 누가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에도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내란의 그 모의, 음모 뭐 이런 그 구성 요건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내란에 대해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아하. 그것을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해서 합의라는 것이 서로 명백히 일치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게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충분히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내란죄가 될 건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보더라도 네. 그때 당시에
예비역이 퇴역한 군인이 현역 군인들한테 단순히 이거 그 계엄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이게 모의가 되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란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실행에 직접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 좀 들었어 하는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지금 언론에서 제의하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분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는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모든 범죄를 확정짓는 단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죠. 저는. 지금 김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뭐 햄버거 집에서 앉아서 햄버거 먹으면서 요즘 고생한다. 야, 이 세상이 이 지경이니 좀 뭐 엎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 막걸리 마시면서 사는 수준이라면 그것이 지금 뭐이냐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김최거 의원님 말씀은 이게 저희는 민간인이 이 계엄 작전에 개입이 된 거다 이렇게 봤지만 어떻게 반대로 보면 민간인은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 주신 것 같거든요. 예, 먼저 우리 김채권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지금 객관적 상황과 좀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예, 내란죄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내란죄 구성 요건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만 있으면 돼요. 그 내란이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걸 말해요. 여기서는 국회하고 선관위를 말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발동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한 군을 국회 본회의장까지 난입을 시켰어요. 명백히 이게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이걸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논란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좀 저로서는 매우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햄버거 가게 말씀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이걸 거짓말할 생각이면 일식집에 조용한 방에서 만났다고 얘기하겠죠.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햄버거 가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햄버거 가게도 넓은 햄버거 가게나 또는 손님이 없는 시간대는 오히려 그 장소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뭐 결국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겠지만 별 뭐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이런저런 지시를 한 사람이 노상원 전 작전 사령관입니다.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앞서 강성필 평론가님 잠깐 짚어주셨는데 노상원은 누구냐? 자, 전 정보사령관이고 지금 현재 예비역으로서 민간인 신분입니다. 육사 41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는 세기 수차의 후배죠. 자, 박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정보사령관에 재임했고 2018년도에 전역했습니다. 김용현 장군과 그 밑에서 20년 전에 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고요.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안보 캠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도왔던 경력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후배로서 자신의 후배들, 그러니까 문상호 지금 정보사령관과 이하 2명의 대령들에게 이러저러한 지시를 했다는 게 지금 논란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명 돼지 부대로 알려진 HID 특수임무대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 부대를 사실상 조정 통제했다라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송영은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비선 개입 의혹으로 혹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예비역이고 민간인이니까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선 의혹이 지금 비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아직은 명확하게 다 규명된 것이 아니어서 지금 어떤 그 비선이 개입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은 앞으로 며칠 동안은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논평하기가 좀 앞서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장군들이 하나같이 이제 국방위에 나와서 이제 진술을 했던 진상조사 그 국회에서 진술 요구를 받았을 때 나왔던 진술과 검찰에 가서 하고 있는 진술들이 또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실이 어느 쪽에서 얘기한 것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